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윤선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비평과 연구를 하고 있는 정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미술계내 성폭력 운동과 루이 조더 음원에 대해서 쓴 석사 논문을 발전시켜서 올해 초에 마침표 없이 외침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고요. 원래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미술 실기를 했었는데 대학원에 와서는 이제 예술 이론으로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이제 IT 정책 전문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문화 정책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서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네. 놀랐던 게 석사도 실기로 진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중간에 이론으로 바꾸신 케이스더라고요. 네. 중간에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원래도 좀 글쓰기나 공부하는 거에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네.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미술 실기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기 뭐 전공하셨어요? 저 이제 학부는 서양학과 네. 했고, 그래서 이제 회화, 페인팅을 했었고, 석사는 조금 다양한 분야를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조형예술학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조교도 하고 이러면서 좀 네.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좀 이 사람들이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시를 해야만이 네.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관람자한테. 네.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할까요? 저 스스로의 아쉬움도 있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작가들이랑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네. 얘기도 해보고 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글로 써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네. 좀 작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관람자들도 좀 감상하는데 어떤 징검다리처럼 역할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평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예술이론 전공이 없었는데 네. 그때 만들어지면서 또 이때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네. 해보면 좋을 것 네. 같다 해가지고 전공 바꾸고, 몇 차 때 바꾸신 거예요, 전공을? 3학기 끝나고 바꿨어요. 그게 근데 받아들여지나요? 사실 네. 석사에서는 전공 바꾸는 게 보통 네네.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외적인 경우로 변경이 됐었어요. 그때. 어떻게 새로 전공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아마도 그런 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학생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고, 학과 입장에서. 그러면은 추가 학기를 더 다니셨나요? 아니면은 추가 학기를 다녔었고요. 추가 학기는 몇 학기나 하셨어요? 한 학기 추가 학기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동료 작가들의 작업이 네. 조금 소개되는 그 어떤 계기를 좀 넓히고 싶다 생각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네. 전공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작업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지셨다거나 그런 지점도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도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다 네네. 보니까 선배 비평가랑 네. 매칭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했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연결이 됐던 것 같고, 뭐 책을 읽고 이러면 네. 리뷰를 쓴다든지 네. 그런 거를 조금씩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전히 작가만을 위한 네. 뭔가라기보다는 네.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랑 이 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을 때, 네. 비평을 해줬을 때, 네. 그게 하나의 글으로 나왔을 때 어떤 좋은 시너지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작품으로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들고 네네네. 그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저한테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근데 이게 사실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좀 저 사람들이랑 나랑 조금 네.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작업에 있어서 욕심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석사 논문 주제를 당시 활동하고 계시던 그 시각예술 분야 여성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쓰셨는데, 단체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주제를 잡으신 게 거의 2023년 맞나요? 한 22년? 22년? 됐을 것 같아요. 루이즈 더 우먼이 2020년도부터 시작된 네트워크죠. 네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이 과연 쉽게 승인을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석사 논문을 쓰려면 분석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논문에 다룰 정도의 분량이 나올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페미니즘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나의 현재의 어떤 실천들, 네. 그런 다이나믹한 실천들과 좀 연결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선 선배들의 그런 실천들을 너무 존중하고 좋지만 네. 감동을 받지만 네. 그게 좀 나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페미니즘 미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전시를 만들고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체가 누군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연구 대상들을 좀 좁혀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늘날 페미니즘 미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네. 미술계는 성폭력 네. 운동이었고 또 저에게 루이지 더 우먼은 또 너무 미술계 안에서 너무 큰 터닝 포인트를 저에게 준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 마침 찾아보니까 미술계 내 성폭력 운동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마침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었고 같이 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전에 페미니즘 미술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느끼셨다고 하면은 어떤 사례들을 염두에 두셨나요? 이제 한국의 네. 페미니즘 미술 사례들을 이야기한 거였고 10월 모임이라든지 네. 입김이라든지 이런 네. 실천들이 있었잖아요. 감동스럽고 네. 좋은데 네. 한국에서 페미니즘 미술 전시를 한다거나 좀 그때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네. 거기서 머물러 있는 느낌. 그리고 또 이제 미술계는 성폭력 네.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네. 많은 사람이 엮여 있어서 네. 좀 까다로운 주제다 보니까 네. 약간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쉬쉬하거나 네. 피해가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계속 피해가기만 하거나 네. 쉬쉬하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아닌데 네. 좀 이런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루이지 더 우먼 활동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기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시기니까 2020년도. 2020년도부터 같이 만드셨나요? 만든 건 제가 만들진 않았고 네. 원래 연기라고 비공식 기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픈콜을 해보자 해서 네. 오픈콜 하시고 이제 저는 멤버로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거죠. 오픈콜에 멤버로서? 네. 그러면 그 처음 오픈콜에 합류하게 된 멤버들이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한 30명 내외였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많네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그 시기였어가지고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들이 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여성 동료를 만나고 싶고 네. 그거를 좀 어떤 단체나 그룹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네.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처음 들어가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처음에는 운영에 관여하시다가 지금은 운영에 네네. 관여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1기에 들어가서 1기는 그냥 멤버로 계속 활동을 네, 했었고 2기에는 운영진을 참여를 했는데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너무 네.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이제 2기 중반부터는 계속 다시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또 그냥 작가 멤버로 있다가 네. 이렇게 전공도 바꾸고 하면서 큐레토리얼 멤버로 성격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몇 기이신 거예요? 지금이 6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 연장이 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은 매번 뭔가 갱신을 하셔야 되는지? 구글 폼처럼 네. 매번 올려주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저는 탈퇴를 하겠다 하면은 탈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한 기수에 대한 또 멤버십 비용을 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비용은 얼마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26만 원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개월, 12개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2, 3만 원 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처음 가입하셨을 때부터 내셨나요? 처음 가입할 때도 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잠깐 기억이 조금 안 나네.
비용이 정확하게 뭐 얼마가 됐든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야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해지는 거고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2, 3만 원꼴을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윤서님이 활동하시면서 네. 어떤 베네핏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네. 활동이라고 하나요? 네. 어떤 것들을 제공받으세요? 이제 저 같은 사실 네. 좀 일기부터 계속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인물 멤버들은 네. 사실 그런 거를 계산하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지만 1, 2기 어떤 것들을 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네. 라운드 클릭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네. 작업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좀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슬랙 안에서 뭐 교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초기에는 막 전시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멤버로 가입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라운드 클릭 그리고 크로스 워크숍, 포트폴리오 리뷰 이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책에서는. 네,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기는 한데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큐레토리얼 멤버로 있으니까 스튜디오 비짓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작가 멤버랑 이렇게 작업실에서 만나서 네.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루더우에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큐레토리얼 멤버에게 참여 작가가 연락을 해가지고 네. 비평글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네.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루더우 멤버이면은 네. 그때 이제 비평글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스튜디오 비즈 같은 거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라운드 클릭 같은 거는 뭐 한 멤버에게 뭐 몇 회가 제공되는지 뭐 크로스 워크숍, 포트폴리오 리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라운드 클릭 같은 경우에는 몽지가 먼저 올라와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그럼 몇 번 정도 진행이 돼요? 한 기수당 라운드 클릭은? 한 기수에 한 번. 그러면은 크로스 워크숍이나 포트폴리오 리뷰도 비슷한가요? 한 기수에 한 번 정도? 근데 크로스 워크숍 같은 경우는 네. 그 예전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네. 아예 팀을 만드는 것부터 그냥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라운드 클릭 크로스 워크숍 포트폴리오 리뷰의 경우만 봤을 때는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뭐 장소까지 제공을 해주나요? 장소를 제공해주진 않죠. 장소는 별도로 잡아야 되고. 네, 근데 네. 만약에 뭐 라운드 크릿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 네. 모여서 뭐 전시를 한다. 혹은 뭐 모여서 그냥 사교 모임을 한다. 이런 네. 좀 파생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렇게 뭐 확장이 되거나 연결이 됐을 때 루더우 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해준다는 게 필요한 비용 지원인가요? 약간 전시를 열게 되면은 뭐 포스터라든지 관련해서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었던 것 같아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포스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우선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는 아닌 거네요. 근데 크로스 워크숍 같은 거는 초반에는 금전적인 걸로 지원해 줬었고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몇백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줬었고 크로스 워크숍이라는 건 사실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몇백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2021년이긴 한데 그 팟캐스트에서 여기듣보라고 해가지고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라는 이름의 줄임말인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루더우 레터라고 해가지고 레터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이제 루더우 레터 같은 경우 팀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레터 보내고 만드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는데 좀 처음에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럼 그 지원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크로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게 있나요? 원칙이? 초기에 했을 때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이 있고 한 4회 정도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기도 하고 운영진이랑 같이? 그래서 운영진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이니까 이거를 좀 구체화해서 결과물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멤버들이랑 소통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약간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횟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한 4회 정도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네. 그걸 어떤 목표를 완수했을 네.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지원을 해준다는 게 비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비용적인. 그게 지원. 예를 들면 뭐 그동안 들었던 비용에 대한 뭐 환급 개념인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 네네. 성과 달성에 대한 뭐 약간 보상 같은 개념인지. 환급은 아니고 그냥 정해진 뭐 이거를 완수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지원을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보통? 한 통상? 2,300만 원 정도. 2,300만 원 네네. 정도?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산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네.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네. 막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참여분들끼리 나눠 갖는 성격의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그렇게 2,300만 원이나 적지 않은 돈이 제공이 되고 이것도 선발 과정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루더우 자체가 운영되는 게 멤버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적지 않은 돈이 이제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루더우 내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윤서님은 어때요? 저는 딱히 없어요. 사실 뭐 루더우 레터에서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게 루더우 안에 있는 작가분들을 소개해서 이렇게 레터로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은 또 결과적으로는 루더우의 좋은 일인 것 같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분들이 이어주면 저는 고마운 것 같고. 그러면 크로스 워크숍 같은 거는 기수당 한 번 정도씩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뽑지는 않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로 뽑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에 대한 비용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지속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트폴리오 리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은 아니고 매칭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형식인 거죠? 네, 맞아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루더우 측에서는 그 참여의 저조함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것들 참여를 좀 많이 하게끔 유도하고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끝까지 지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멤버를 매 기수마다 새로 뽑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다양한 개인이 새로 들어오는 거고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총 한 5개 정도 볼 수 있고 그린 레시피 랩이랑 우먼즈 랩탑, 클로파, 루더우 레터, 여기듣보 이렇게 5개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에 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5가지 크로스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규 멤버가 들어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우먼즈 랩탑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뭐 우리 이 기간 동안 신청을 받는다 하면은 신청해서 들어가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린 레시피 랩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 클로파나 우먼즈 랩탑 안에서도 참여만 하는 멤버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그걸 운영하는 운영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은 그 운영진 안에서 n분의 1이 애초에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참여자들에게 그게 n분의 1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루더우에서 좀 더 공유하고자 하는 거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는 거 그거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관리자의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나의 활동의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초기에 루더우에서 되게 강조를 했었던 게 그 매니징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먼즈 랩탑은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여성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미디어에 대한
스터디를 같이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공모에 신청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네. 그걸 같이 만들어가고 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 그런 단체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운영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운영진들이 사실 그 매니징하는 역할이나 네.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서님이 보시기에 운영진과 참여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그거를 줌 미팅을 뭐 예약하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라도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운영진이 빠질 경우에는 네. 누군가가 나서서 하지는 않게 되는 일이 네. 돼버리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이제 공간을 대여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운영진이 있을 때 확실하고 좀 정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술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진이 존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 여기서 참여밖에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역할이 참여자로 한정되는 게 있잖아요. 운영진과 멤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역할이 구분이 되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역할을 구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맞게 좀 가고 그리고 운영진 같은 경우는 또 운영이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소정의로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루더우에서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지향하고 있지 않나? 근데 금전적인 그런 비용에 대한 내용은 멤버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아요? 루더우 안에서는 예산이 공유가 되고요. 이번 연도에 얼만큼 어디에 썼고 이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자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매 기수마다 올려주시는데 이제 우먼지 랩탑 안에서 어떻게 그거를 공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슬랙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제 윤서님도 책에서 강조하셨는데 사실 슬랙이라는 어떤 물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장치만으로는 이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라운드 크릿, 크로스 워크샵, 포트폴리오 리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공지를 올려서 신청을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참여자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활발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것을 그런 활동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축이 되는 활발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위키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자 개인 예술가들이 자기의 어떤 강점이나 뭐 어떤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좀 렉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규모 워크숍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좀 일종의 강의 계획서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런 걸 올리면 이제 그거를 보고 멤버들이 신청을 해서 근데 그 말씀해주신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루더우의 입장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그 루더우는 어쨌든 회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거든요. 그 루더우가 자발적인 것을 지향한다라는 목적은 공감하지만 유료 멤버십 서비스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약간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좀 루더우 측에서 조금 더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루더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라운드 크릿 안에서 이제 라운드 크릿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자발성이라든지 뭐 줌 미팅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뭐 후기도 올려주고 피드백도 좀 해주고 채팅도 해주고 막 이래야지 뭐가 진행이 되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의 자발성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운영진하고 참여자가 그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걸 또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제도와 예술가들이 분리되어 있는 미술 시스템을 좀 떠올리게 하거든요. 예술가들이 이제 뭐 아르코나 아니면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의 공모제도를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정산을 하든 정산을 하지 않든 뭐 지원을 받아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구조를 루더우 안에서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좀 보여요. 루더우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존의 제도들과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예술가들의 뭔가 네트워킹이나 협업이나 뭐 장르 간 네네. 경계를 넘어서 융합을 지원하거나 이런 네네. 거는 아르코나 문화재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임 관련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비슷하게 더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차별화하는 게 뭐가 있을지. 사실은 막 엄청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일단 좀 더 기회를 공유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공유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 루더우는 이제 유료 멤버십을 기반이니까 일단 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르코나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더우가 오히려 더 그 폐쇄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기회를 공유한다는 게 어떤 네네. 측면에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루더우 안에 들어와 있는 네. 사람들과의 기회겠죠. 아무래도 그 안에서의 공유되는 기회일 것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멤버십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딱 그거에 맞춰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르코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경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라면, 근데 루더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윤서님이 루더우를 장소의 정치라고 쓰셨고, 루더우가 이제 미술계 성폭력 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그런 제도와 유사한 지점이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꾸 들긴 하거든요. 네네. 윤서님께서도 책에 쓰시기도 하셨지만 그 루더우가 이제 초반에 결성되었을 때는 이제 선물을 3차례 냈었죠. 그런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현재까지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조직에 운영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또 따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계속 그 미술계 내 성폭력 운동과의 연관선 상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일단은 출발점에 그 계기로서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루더우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 단체가 그런 어떤 미술계 전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루더우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지금으로서의 분명한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계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적기도 했었는데, 루더우의 그 예산이나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혹시 논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셨는지? 사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루더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드러내는 거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루더우는 분명한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산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네.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또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루더우를 정치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을까? 일단 제가 페미니즘 미술로서 보고자 했던 거는 제가 1기부터 루더우를 함께 했었던 사람으로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저한테는 이 단체를 통해서 좀 새롭게 저에게 느껴진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성 네트워크가 부재한 부분들이나 남성 네트워크가 그 어떤 카르텔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었고, 그것의 설립 취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되게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자 그대로의 여성 네트워크라기보다는 그 여성 네트워크의 정체성 같은 것에 대한 지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루더우가 그 여성 네트워크의 활발함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트워킹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네, 그것을 네. 계속 이렇게 도모하는 네.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긴 하거든요. 이제 소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네. 가지 모임들이 있고 네, 뭐 루이지 알파인 클럽이라든지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신의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도 네. 있고요. 루이지 알파인 클럽 같은 경우는 운동과 관련된 그런 소모임이에요. 뭐 인증하는 그런 방도 있고 카톡방 같은 건가요? 예, 조금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그리고 뭐 동물의 숲도 약간 자기 반려동물이나 뭐 길냥이 뭐 본 그런 것들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뭐 친목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거를 독려하는 네, 그런 차원의 네트워킹. 예술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는 건데 네. 그런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 어떤 예술계에서 예술가로 만나잖아요. 네, 그 안에 서 보니까 그렇게 서로 뭔가 이름을 알게 되고 조금 막 댓글로 소통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데서 어디선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났을 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비평가였네 하면서 이분은 어떤 글을 쓰시지 하면서 보고 또 서로 그게 일적으로 작업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차원의 네트워킹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라운드 크릿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학교에서 했던 그 비평 워크숍에 약간 좋지 못했던 기억을 또 말씀하시면서 위축과 침묵의 태도로 이어진다고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상호 신뢰와 애정이 기반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라운드 크릿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쓰셨는데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 높은 수준의 내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과연 이런 친목에 기반한 관계에서 날카로운 비평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고요. 네. 루더우가 이제 막 비평가 집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좀 라운드 크릿이라는 걸 만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돌봄의 차원으로서 조금 더 피드백을 해주는 태도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동료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작업을 보고 피드백 해줄 수 있다? 좀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촌철살인을 하는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촌철살인보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쨌든 루더우에서 하는 거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대화 나누시면서 소감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다행이네요.